안녕하세요, 알렉스입니다. 요즘 비가 정말 너무나도 많이 내리죠. 와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제 작업실은 옥상 위에 있습니다. 사실 어제 비가 너무나도 내려서 작업실이 날아가는 줄 알았는데요. 오늘의 주제는 장마철에 글러브를 관리하는 방법과 만약 글러브가 비에 맞았다면 글러브를 말리는 방법, 같은 원리로 무령부 후에 글러브를 말리는 방법에 대해서 약간의 팁과 그리고 또 과학적인 원리를 통해서 한번 이야기를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자, 시작해볼까요? 가자! 오늘은 우리 중학교 때 배웠던 산성과 염기성을 가지고 이야기를 할 건데요. 좀 어려울 수 있겠죠. 좀 짜증날 수도 있고 무슨 글러브에서 무슨 과학적으로 이야기를 하냐. 그래도 원리를 아시면 좀 더 관리하시기 편하니까 산성과 염기성을 가지고 한번 이야기를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글러브는 기본적으로 산성을 띠고 있습니다. 의아하시는 분들 많죠. 일반적인 사람의 피부나 동물의 피부는 약간의 산성을 띠고 있어요. 우리 중학교 때 배웠던 pH라는 게 있죠. 산성에 대한 농도인데 짜증나죠. 자, pH가 7일 경우에는 중성을 띈다고 합니다. 근데 일반적으로 사람의 피부는 대략 5.5에서 6 정도, pH가 7보다 낮은 거를 산성을 띈다고 하고요. 7보다 높았을 때는 염기성을 띈다고 하는데요. 이 경우에는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 있죠. 산성비니까 글러브가 산성을 띠면은 비를 맞아도 되는 거 아니냐. 산성비의 농도는요, 글러브 가죽의 농도보다도 좀 더 강한 산이기 때문에 글러브에 해롭습니다. 좋은 글러브 가죽의 조건은 단백질을 많이 포함해야 합니다. 근데 그 단백질 안에는 아미노산이라는 물질이 있습니다. 그 아미노산 안에는 산성과 염기성을 띠는 부분들이 있는데요. 이 염기성을 띠는 것을 아미노기라고 표현을 합니다. 이 아미노기와 산이 만났을 때 어떤 물질이 하나 생기는데 그걸 염이라고 하고요. 그리고 물이 생성이 됩니다. 일반적인 상태에 두면은 물은 증발하지만 이 염이 축적되면은 글러브가 경화가 일어나거나 글러브가 점점 무거워질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장마철에 보관을 어떻게 하라는 거냐? 자, 우리가 흔히 말하는 글러브 오일은 약간의 염기성을 띠고 있습니다. 산과 만나는 것을 약간 예방하는 차원도 있기 때문에 글러브에 전체적으로 오일링을 해주시고요. 글러브 오일링을 쉽게 하는 팁은 제 채널에 들어가시면은 오일링 하는 꿀팁이라는 영상을 통해서 쉽게 하실 수가 있고요. 오일링을 한 뒤에 우리가 흔히 먹는 김 안에는 흔히 말하는 제습제, 실리카겔이라는 제습제가 들어있습니다. 그 제습제 잘 하나 보관해 두셨다가 글러브와 제습제를 함께 두고 그 위에 신문지로 가볍게 포장을 하신 상태에서 여기 보이시는 것처럼 글러브를 선반 위에다가 살포시 올려 두시면 되는데요. 집에 에어컨이 있으신 분들은 비 오는 날 습하기 때문에 에어컨을 자주 틀기 때문에 굳이 제습제를 둘 필요는 없지만 그래도 오일링은 반드시 하시는 것을 추천을 합니다. 근데 우리 집은 에어컨이 없고 습한 집인데요. 그런 경우에는 제가 말해드린 것처럼 제습제를 두고 가볍게 신문지를 쌓아서 보관하시는 것을 추천해드립니다. 오늘 비가 온다는 얘기가 없어서 친구들과 야구를 하거나 캐치볼을 하였는데 갑자기 비가 와서 글러브에 비를 맞았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집에 돌아오시자마자 이런 수건을 가지고 글러브를 전체적으로 물기를 한번 쭉 닦아주시고요. 그 뒤에 오일링을 하시고 똑같은 방법으로 글러브를 선반 위에 올려두시면 됩니다. 그러면 여기서 이제 무령부에 대한 논란이 나오겠죠. 그 안 좋은 거를 왜 물에 담그느냐. 일반적인 수돗물의 경우에는 우리 피부에 데미지가 없는 정도의 같은 산성을 띠고 있습니다. 산과 염기에 대한 부분에서는 문제가 없죠. 사실 무령부의 경우에는 열 성형에 가까운 작업입니다. 이래서 고도의 작업일 수도 있겠죠. 하지만 바로 쓸 수 있고 예쁜 각을 만들 수 있다는 특징 때문에 많은 분들이 무령부를 하시는데요. 얼마 전에 제 영상에 댓글을 보니까 무령부 후에 글러브 오일링을 하는 것에 대해서 기름을 글러브 위에 덮어버리면 물이 증발하지 않냐라고 이야기를 해주시는데요. 글러브 오일이라고 해서 기름은 아니고요. 사실 기름을 전체적으로 코팅을 하는 게 아니라면은 글러브에서 물이 증발하는 걸 막을 수는 없겠죠. 사실 글러브 무령부에 말리는 가장 좋은 방법은 무령부 작업을 하자마자 바로 오일링을 하는 게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실제로 테스트를 해보시면 물이 절대 안 마르지 않고요. 실제로 더 잘 마르는 모습이 보이고요. 물에 빠져나간 유분기를 글러브 오일이 보충을 해줍니다. 물이 글러브에서 증발하면서 역으로 글러브 오일에 있는 유분기가 글러브 안으로 투입이 되게 되는데요. 제가 다녔던 대학교의 과학 실험실에다가 의뢰를 하여서 실제로 테스트를 해본 결과도 있습니다. 자, 이러한 이유로 만약에 글러브에 비가 맞거나 무령부를 한 뒤에 글러브를 잘 말릴 수 있는 가장 큰 꿀팁은
바로 오일링을 한 뒤에 선반에 살포시 올려두고 한 2일에서 3일 정도 말리시는 거를 가장 좋은 방법으로 추천을 해드리고요. 선풍기를 사용하시는 분들이 있죠. 물에 젖은 가죽에 직접적으로 선풍기를 틀어두면은 일반적으로 자연 상태에서 말리는 것보다 실제로 유분기가 더 많이 손실되는 결과를 보였었고요. 그냥 제가 손으로 만져봤을 때 느낌이 아니라 이것도 사실은 제가 다니는 대학교에 요청을 해서 한번 테스트를 한번 해봤었습니다. 자, 요즘에 날씨가 습해서 너무나도 짜증이 많이 납니다. 조금만 더 생각해 보신다면은 저와 같이 사는 가족들, 그리고 옆에 있는 친구 혹은 직장 동료들도 저만큼이나 엄청 짜증이 날 거예요. 이럴 때는 꿀팁을 하나 알려드리자면은 먼저 이쁘게 이야기를 하시면은 상대방도 기분 좋게 받아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착한 척 했나요? 오늘은 영상이 조금은 어려울 수도 있겠죠. 하지만 우리 중학교 때 다 공부했던 내용들이기 때문에 조금만 생각해 보신다면은 그렇게 어렵지는 않을 거예요. 사실 글러브 관리의 90%는 거의 오일링입니다. 오늘 알려드린 원리와 방법을 통해서 내 소중한 글러브도 잘 이쁘게 관리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건강 조심하시고요. 좋은 하루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영상 봐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려요. 안녕!